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우선은 작가님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와, 반전이 이런 반전이 없네요. 죽였다가 죽었다고 했다가 안 죽었을 것처럼 냄새만 폴폴 풍기다가 결국 죽었구나 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 불사조 같은 화영이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사는 줄 알잖아요. 사실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에 조종당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 작은 아씨들의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위해 화영이 달려온 거였나 봅니다. 근데 인경이 화영이 얼굴을 이제껏 못 봤었나 봐요. 화영의 사진에 고개를 갸우뚱할 때 아하 뭔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화영이 엄마가 보배저축은행 피해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왠지 느낌이 이상하다 했어요. 왠지 화영이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화영이 엄마가 죽은 거랑 이어지면서 어쩌면 이건 화영이 자신이 그렇게 해먹였던 상하의 비자금 조성에 자신의 엄마가 당할 줄 꿈에도 몰랐던 화영이 엄마를 잃고 그때부터 어쩌면 다 계획을 해온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8년 보배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에서 사건을 취재하던 인경이 화영을 만났었고 돈이 악마였다는 화영의 말이 인상적이었던 인경이었는데요. 그녀의 아이디 1022가 바로 그녀의 발목에 새겨진 그 번호였군요. 화영 언니한테 너 소개해준 사람 그거 나인 것 같아. 하지만 이야기는 화영이 엄마의 장례식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화영 엄마의 장례식장을 찾았던 인주, 그리고 TV에 나오는 인경을 알려준 게 바로 인주였군요. 쟤는 정의감이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든 해내요. 신기하게. 원상우 대표한테 내 얘기한 사람도 화영 언니였구나. 그렇게 상우에게 인경을 이야기한 게 인주라 생각했었지만 상우에게 인경을 이야기한 것 또한 화영이었군요. 그 모임에서 인경을 본 순간 어쩌면 이미 화영은 인주와 인경을 자신의 시나리오에 포함시킨 건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게 보배저축은행장의 죽음에 관한 제보자 김날수 행장의 조카를 연결시켜 주었었고 인주의 이름을 썼었고 화영도 원령가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던 거네요. 남편의 사랑을 남편의 죽음으로 몰고 갔던 상하는 인주에게서 20억도 뺐고 700억도 뺐더니 결국은 경제사범으로 몰아놓고선 고실장도 득템하고 마리도 득템하고 근데 지편 만드는 방법이 참... 자기는 소질이 있어. 그렇게 잔인하고 야비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날개를 달아줄 거야. 앞으로 우린 점잖은 이미지 필요 없거든. 마리 기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참 잘했지.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그게 너의 힘이야. 앵커가 되면 어떻겠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랄까요. 고 실장에게는 인주와 인경을 조져버릴 것을 약속하며 마리에게는 뉴스 앵커 자리를 약속하며 인주와 인경이 몰아가기를 시작하는데요. 상우가 총을 들고 나타났던 영상을 보도하면서 그게 재상의 정당방위라며 인주와 인경 그리고 화영이 돈 때문에 벌인 일로 몰아갑니다. 일단은 의혹으로 시작해서요. 재판이 끝날 쯤엔 오인주를 희대의 쌍년으로 악마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스토리는 바로 이거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극을, 그 연극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던 상하는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 슬로우 말고 퀵 했어야지. 고 실장 말대로 했으면 이렇게 뒤통수 맞았겠냐고. 저희는 이런 수준의 기밀 업무를 오인주 같은 하급 사원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도일이 협박에 성공했다 생각했지만 상하는 펀치 한 방을 제대로 도일에게서 맞게 되는데요. 인주는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면서 사인해줄 만큼 순진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인주 감옥 보내기 증언 대신에 인주 감옥에서 빼내기 증언을 하며 구속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면 최도일이 왜 700억을 관장님 통장에 넣은 걸까요?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설마 썸 타는 여자를 위해 700억을 날리는 남자는 없겠죠? 거기다 장사평에게 재단을 줄 테니 인경이 좀 해결해 달라며 기브앤테이크 기술을 펼치는데요. 인경이 잡아다 고통을 안겨주며 재미 보려다가 지 꼼수만 다 들켜버리고서는 인경이 장사평을 꼬실 수 있는 기회만 준 셈이 되었네요. 재상이가 상우를 죽인 게 사실이냐? 아시잖아요. 오빠는 미쳤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 거예요. 꼭 엄마처럼. 그렇게 정난해의 원래의 취지를 일깨우며 원기선 장군 외에 유일한 생존자인 장사평에 정난해에 대한 애착을 불태우게 하니 말해봐. 목적이 뭐였지?
광부, 농부, 선원, 구두수 성공, 일용직 노동자, 호텔보이. 장군님은 이런 분들만 부대원들로 선발했어요. 누구보다 능력이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분들. 하지만 누구보다 충성심 강하고 언제든지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 장군님의 정신은 지금 젊은이들에게도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박재상은 선생님의 꿈을 배신했어요. 오직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원상화 관장은 재미로 사람을 죽여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놈들의 잘못을 내가 고쳐놔야지. 우리 정난회의 이름으로. 화영과 그녀 이전 격리의 죽음과 상하의 다친 방을 뉴스에서 라이브로 까며 푸른 난초의 존재까지 까발려 버리는데요. 거기에 장사평까지 데뷔를 시키며 상한의 집 아버지 나무까지 만인에게 공개시켜 버립니다. 이제서야 기자 같네요. 인경이 기자의 말빨로 장사평 설득에 성공해냅니다. 리스펙트. 사실 원기선 장군을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장사평이었죠. 근데 그런 분의 아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해 놓은 것부터 어쩌면 마음에 안 들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난회의 리더인이 보고만 있었을 텐데 그런 장군님이 아들을 죽인 사실에 분노했는데 거기에 상하까지 가담한 듯한 뉘앙스까지 풍기니 아무래도 결국 상하 자신이 자신을 망하게 한 게 아닌가 싶네요. 20억을 처음 보았을 때 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 돈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화영 언니가 아무 이유 없이 큰 돈을 남겼겠냐고. 왜 그랬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 돈이 제 삶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700억보다 제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인주는 이제서야 깨닫죠.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재판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화영이 아무래도 도일과 화영은 처음부터 복수라는 이름으로 한 팀이었던 듯하죠. 이래서 드라마를 욕하면서도 보게 되는가 봅니다. 내내 주는 고구마 다 받아 먹다 목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 오면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 주시고 도일이 뒤통수 쳐도 살아있고 인경과 장사평이 뒤통수 쳐도 살아서 저렇게 멀쩡히 재판장 안에 앉아있고 어째 이를 어째 외출하려는 멘탈을 붙잡고 드라마를 보는데 막판에 어깨춤을 추게 할 줄이야. 마지막 회가 너무 기대되는군요.